정년퇴직하고 나서 가장 위험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암도 아니고 심근경색도 아닙니다. 바로 목적 상실입니다. 실제로 여러 국제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고 하루 활동량이 감소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돈보다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하면 푹 쉬어야지. 이제 TV 보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지.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뇌 건강과 정신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 중요한 질문은 취미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단순한 휴식이 오히려 정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두 번째,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취미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 실제로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이 은퇴 후 반드시 만드는 인생 이막 시스템은 무엇인지. 마지막 비밀은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 기간의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자동차 엔진과 다릅니다. 자동차는 멈춰두면 마모가 줄어들지만 뇌는 사용하지 않을수록 기능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뇌 과학자들은 이를 use it or lose it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워 보내는 생활은 처음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뇌 자극이 줄어들고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여기서 지킴이가 논문 원문까지 확인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꾸준히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인터넷 서버와 비슷합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오가야 최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입력되는 정보가 줄어들고 사람과의 교류도 사라지면 서버 사용량이 급감합니다. 결국 연결망이 약해지고 처리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기억력 저하와 무기력감이 나타나는 구조적 원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TV 시청과 낮잠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던 어씨는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퇴직한 B씨는 매주 등산 모임에 참여하고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5년 후 두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이 점점 좁아졌고 다른 한 사람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나 등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취미는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활동이 아닙니다. 몸과 사람과 배움이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은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원예는 성취감을 줍니다. 악기 연주는 뇌를 자극합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적 연결감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작동할 때 정신건강 효과가 가장 커집니다. 여기서 지킴이가 논문 원문까지 확인해보니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기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론 배우기 같은 취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드론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조종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항공 법규를 배워야 합니다. 촬영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영상 편집도 배워야 합니다. 뇌가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 근육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운동처럼 말이죠. 실제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뇌의 신경 연결망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핵심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행복한 노년의 핵심은 취미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취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돈만 보고 시작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님이 찾아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단골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호르몬 시스템으로 비유하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습니다.
목적의식이라는 지휘자가 사라지면 삶이라는 연주가 점점 흐트러집니다. 수면도 불규칙해지고 활동량도 감소하며 우울감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역할이 유지되면 신체와 정신 시스템 전체가 활력을 얻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퇴직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은 커피 공간을 운영하는 C씨는 매일 새로운 메뉴를 연구합니다. 반면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D씨는 하루가 길고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둘 다 같은 나이지만 삶의 에너지는 전혀 다릅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유튜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이야기를 해도 좋고 여행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드론 영상을 올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행복도가 가장 높은 활동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강의, 유튜브, 소규모 창업, 지역사회 활동,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소비할 때보다 기여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노년기 정신건강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실전 체크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항목 중 몇 개나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주일에 외부 활동을 3번 이상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 충분합니까? 최근 1년 안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운동 시간이 150분 이상입니까?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전후입니까? 만약 이 5가지 중 3개 이하라면 지금부터 생활 패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모든 취미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투자나 무리한 창업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드론도 안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카페 창업 역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10년 이상 즐길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일시적인 편안함 때문에 뇌와 사회적 연결을 끊어버리면 장기적으로 건강 수명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건강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